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매실은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매실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해소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매실 속의 피루부산은 해독작용을 통해 간 기능 개선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 칼슘과 철분도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실을 고를 때는 색깔이 선명하면서 흠집이 없고 단단한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하루에도 수없이 움직이면서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위인데요. 이러한 무릎은 다양한 이유로 손상되기 쉽고 이에 따라 무릎 관절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원 산책로에는 산책이나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등산과 골프 등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활동량 증가는 겨우내 굳어있던 관절과 근육에 무리를 주기 쉽다고 합니다. 특히 무릎은 일상생활 중 움직임이 많고 체중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주요 관절인 만큼 부담이 누적되면 연골이 점차 닳게 된다는데요. 이런 경우 무릎 통증이 발생하며 관절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절염은 관절에 붙어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되거나 닳게 되면서 생기는 염증을 말합니다. 유전적인 소양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골이 마모되고 닳아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모두가 다 겪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인의 직업적인 특성 또는 체중, 잘못된 자세 등으로 관절 연골의 마모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질환들, 감염성, 류마티스성 또는 인대의 손상이나 연골판의 손상과 같은 관절 연골을 더 빨리 가속화되게 손상을 주는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면 관절염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는데요. 관절염 진단은 환자의 증상 청취와 신체 검진,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영상 검사 중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이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를 통해 연골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관절 간격의 감소와 뼈의 변형, 골극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다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활용하는데요. MRI는 연골이나 인대, 연골판 등 연부 조직의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무릎의 오다리 변형이 제일 많고요. 드물게는 X자 다리의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릎을 끝까지 피거나 끝까지 구부리지 못하는 구축이 발생하기도 하고 통증 등으로 인해 활동을 제대로 못하시게 되면 근력의 약화도 생기고 이로 인한 불편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관절염은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연골 손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비롯해 근력 강화 운동과 약물 치료, 물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또는 체외 충격파, 근력 강화 등의 재활 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이 아닌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기능의 개선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골의 재생을 꾀하지는 않더라도 연골이 닳아가는 악화 요인을 교정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시경으로 하는 인대의 재건술이나 아니면 내시경적인 연골판의 치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고요.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복구시킬 수 있는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또한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고 뼈의 구축이나 뼈의 변형이 심한 경우는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통해 관절의 정렬을 올바르게 하고 통증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술적 기법이 있습니다.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지고 뼈끼리 직접 맞닿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리 변형이 동반될 수도 있다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무릎 앞쪽을 절개한 후 닳아버린 연골과 뼈를 인공관절에 맞춰 잘라낸 다음 끼워 넣고 그 사이에 고분자 폴리에틸렌이라는 인공 연골이 들어가서 서로 관절이 맞물리게 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상처 등을 통해서 생기는 감염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 모니터링도 열심히 하고 또한 항생제 치료와 상처를 계속 보기 때문이죠. 또 그 당시에 발생한 감염의 치료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 후 감염의 대부분은 수술 6개월 이후에 생기는 감염입니다. 이는 주로 요로 감염 또는 폐렴 등을 통해서 균이 교차 감염되어 감염성 관절염을 나타내게 됩니다. 폐렴이나 또는 치과 치료나 아니면 요로 감염 등의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의사에게 인공관절을 받은 환자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수술 부위에는 침이라든지 주사라든지 감염의 소스가 될 수 있는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릎 주변이 자주 붓고 아프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넘기기보다는 영상검사와 진단을 통해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과체중 또는 쪼그려 앉기나 양반다리 이러한 것들이 안 좋고요. 무릎의 근육, 무릎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라든지 또는 실내 자전거 같은 것들이 부상의 염려도 적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방의 감초이자 천연 세정제로 각광받고 있는 식초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식초는 산도가 높아서 쉽게 상하지 않기 때문에 상온에 보관해도 색이나 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뚜껑을 잘 닫아서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을 때는 유리병에 담는 것이 좋은데 일부 플라스틱이나 금속 용기는 부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